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0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또 빠졌네요. 한 3일 연속 지금 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일단 어제 좀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부터 보시면 다우가 한 0.3%, S&P 500이 0.8%, 나스닥이 한 0.6% 하락을 했고요. 또 러셀 2000은 1.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3개의 업종, IT,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만 강세로 마감을 했고, 이외에 자유소비재가 마이너스 1.4%, 1.7%, 금융 한 마이너스 1.58%, 산업재 마이너스 1.91%, 필수소비재 마이너스 1.4 정도 빠졌고, 유틸리티가 한 2.5%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유틸리티가 어제는 좀 빠졌네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일단 두 가지가 있었다고 좀.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리즈 트러스 총리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했고요. 이유로는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임을 했고요. 그 영향에 따라서 파운드와 급락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감세한 발표에 의해. 근데 그래서 사임이 됐고요. 차기 총리 후보로 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 이분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투표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리시 수낙 이분 사진을 좀 봤는데 그 완전 영국인 그 백인이 아닌 약간 인도 약간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차기 총리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그 중국 쪽 입국 격리 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원래 열흘을 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 7일로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입국자가 7일 동안 호텔에 있고 3일 동안은 3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단축이 된다고 하면 호텔에서 2일, 자택에서 5일 정도 격리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 블룸버그 쪽에서 기사가 나왔던 거여서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쪽 리오프닝의 영향에 따라서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 어제 한 5.6%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네, 카지노 관련주들. 그렇군요. 네. 이런 영향도 있었고요. 어제 리오프닝이 다 좋았네요. 어제는 거의 카니발도 4% 정도 올랐고 에어비앤비 강보합 정도. 델타 에어라인은 에어라인 쪽은 약간 약보합이었었죠. 예. 네.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11월 8일인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큰 마라톤 행사를 하면서 여전히 입국했을 때 10일, 7일 이렇게 격리시키면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좀 성황리에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1월 되면 또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4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좀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10월 예비치인데 마이너스 8.7, 그래서 더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고 전월달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저희가 최근에 주택 관련 지표들, 부동산 쪽 계속 좀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471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나왔지만 지난달 대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좀 내용 살펴보시면 솔직하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현재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를 크게 넘어서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C 물가 전망을 좀 이분이 했는데
올해는 한 6% 안팎을 예상했고요. 내년에 4%, 후년 되어야 2.5%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월 28일 날 PC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 PC가 지난 8월 달에 6.2%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 PC는 4.9%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PC, 헤드라인 PC는 컨센서스가 안 나와 있었는데 코어 PC가 현재 앞으로 나올 9월달 코어 PC가 컨센서스가 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한 0.2%포인트 좀 감소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또 이분은 올해는 한 6% 수준, 내년에 한 4%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분간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할 것이고 올린 후에는 장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달에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75bp 인상 확률 98%, 그래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75bp 인상 확률 77%, 내년 2월 달에 25bp가 50%, 50bp가 38%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bp 인상을 하면은 금리가 4.75에서 5%, 50bp 인상을 하면 한 5%에서 5.25% 금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쌤이 페드 와치만 보면 아직까지는 페드의 피벗이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금리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국채금리가 또 올라갔죠. 네,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9bp 올랐습니다. 4.23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2년물도 5bp 상승하면서 4.61%의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 113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에 엔달러 환율이 150 돌파했다고 하면서, 근데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네요. 원자재 가격도 WTI 소폭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또 1.9% 빠지면서 5.4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반면에 TTF 가스 같은 경우 어제 13% 급등을 했습니다. 13% 급등을 했는데, 일단 정확한 요인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일단 어제 천연가스가 미국은 한 1.9% 떨어졌지만 유럽 쪽은 급등을 했습니다. 영국 채권들은 그래도 좀 3.91%, 10년물 3.91, 2년물 3.5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bp, 8bp 정도 오르긴 했지만 지난번에 4.5 정도 갔던 거에 비해서는 3.9. 그리고 미국 10년물이 지금 4.23이니까 영국 10년물 3.9. 이러면 어떤 컨트리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스, 유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 방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 그 최대 캐파가 한 7억 1,400만 배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한 4억만 배럴까지 4억 배럴까지 좀 내려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략 비축유 방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4억 배럴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주요 기업들 어제 쪽으로 동향 볼까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한 6.6%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을 또 가지고 있는 메타 한 1.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한 13% 급등을 했었던 넷플릭스가 어제는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한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금융주 조금 좀 하루가 쉬어가는 정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1.2%, AMD 한 0.9%, 그리고 마이크론 한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에너지 쪽은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섹터 자체로는 한 0.18% 상승을 했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옥시덴탈, EOG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제 테슬라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트위터 인수 관련한 자금 조달을 위한 행오가 이슈가 아니냐, 좀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일단 10월 28일까지 최종 마무리를 해야 트위터 관련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트위터 인수 규모가 44빌리언 달러, 그래서 한 440억 정도가 됩니다. 이전에 이미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완료를 했고요. 공시를 참고를 했는데 8월 9일 날 2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3빌리언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을 9.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한 6.1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금융을 미용시한다라고 했을 때 19빌리언 수준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테슬라 지분 추가 매도로 조달을 할 때 약 한 3%의 지분 추가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로이터나 CNBC 같은 기사는 또 참고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한 3빌리언 규모의 주식을 더 팔아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얼마를 팔아야 할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뭐 투자자들이나 같이 투자해서 뭐 트위터를 같이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뭐 얼마를 더 팔아야 한다 라고 좀 추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20불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어제 다시 6% 정도 빠지면서 네. 207달러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마감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일단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에 트위터 직원이 약 한 7,5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또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 2,000명까지 직원을 7,500명에서 2,000명 수준까지 줄일 것이다 라는 또 플랜을 밝혔고요. 요 플랜은 누가 밝힌 거예요? 일단 시킹 알파에 있는 기사를 참고했는데 예. 그러면 네. 구조조정을 할 거다. 네, 직원을 맞습니다. 줄일 거다. 이거는 네. 인수 이후니까 네.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인수는 거의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쪽에서 차량 판매 대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23년에 한 195만 대 정도 보고 있고 24년에 250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 14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 그 테슬라 쪽에서는 매년 50%씩 성장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는 매크로적인 상황이나 공급망 이슈 등으로 뭐 컨센서스를 달성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거 뉴스 보면 앨런 머스크가 참 천재는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옵티머스 로봇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트위터도 인수하고 그리고 도치코인이니 뭐니 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은 천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트위터 인수 때문에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네. 돈이 현금이 막 남아돌 때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수를 또 하게 돼가지고 자금 마련이 최근처럼 이제 자금 약간 경색되는 이런 국면에서 또 트위터를 인수해야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냅이 시간에서 27% 빠진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약간 실적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20% 넘게씩 폭락을 하곤 하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은 실적 자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1.13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5.7% 증가를 했고요. EPS는 8센트 발표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DAU라고 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363밀리언 명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시면 북미 쪽에서 전년 대비 이 DAU가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고요. 유럽 쪽에서도 1일 활성 유저가 전년 대비 10% 증가, 그리고 이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쪽에서도 전년 대비 35%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반면에 이 ARPU,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거든요. 그래서 3.11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11%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 72.6밀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58%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넷 로스, 순손실은 한 400% 급증을 하면서 360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155밀리언은 구조조정 비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향후 매출에 대해 좀 극도로 도전적인 상황이다. 매출 불균형 및 전망이 더 어렵다. 그래서 4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 뭐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고, 또 지난 8월 달에 직원 한 6,000명 중에서 20% 해고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불확실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고 계속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주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도 한 27%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메타 같은 경우도 어제 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메타가 자회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스냅이 근데 네네. 메타의 자회사였나요? 메타? 스냅 메타 자회사. 네네, 자회사. 네, 그렇군요. 자회사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알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11% YOY로 감소됐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가 100밀리언, 네. 그리고 유럽이 88밀리언,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유저들이 많아서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이제 마이너스 11%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15% 정도 이상 떨어졌다고 보면 이 알프 감소가 강달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 보면 이제 달러 예. 때문에 달러 강세 때문에 미치는 그런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제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강했다가 어제는 네. 또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 매출액이 13.46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대비해서도 매출이 13% 증가를 했고요. 그 EPS 같은 경우 69센트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거의 두 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한 3.8 빌리언 나왔는데 델타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료비가 2배 증가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인건비 같은 부분도 3.4 빌리언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은 19년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조종사 부족하다, 파일럿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0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캐파가 한 100% 수준으로 다 운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내용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어제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이던스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좀 못했었는데 약간 매출이나 이쪽에서 다음 분기 때는 조금 뭐 감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 그 항공주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리오퍼닉의 지금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항공사다 보니까 항공사가 지금 2019년 대비해서도 벌써 이제 매출이 13% 증가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종사도 2,000명 이상 뽑는다는 말이죠. 조종사 등 직원들 다 해서 한 2,000명 정도 더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항공사들은 항상 실적 발표 보면 사람이 없어서 계속 뽑아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조심의 TV에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에 몇 번 나왔던 우리 정복은 프로가 이 조종사 학과 나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2,000명 뽑는데요 지금. 미국 시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민 위주로 뽑나요? 예, 항공사 보통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 있어야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리오프닝 관련 주들, 뭐 특히나 라스베가스 샌즈는 북경에서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격리 부분을 좀 완화시킨 것 가지고도 네. 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명암이 지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01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2001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에서도 명암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시장 자체는 S&P 500이 계속 흘러내리고 나스닥의 그 거품이 계속 깨지면서 2001년도에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의 미국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반면에 거품이 없었던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강했고요.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500에서 거의 700까지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의 2001년도에 또 100% 이상 올란 기업들이 155개나 있었던 점.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시프트라는 회사가 뭐 3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고조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비관 속에서 예,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2023년도의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미남 여기까지 할까요? 뭐 또 얘기하실 게 있나요? 그 라스베가스 샌즈가 그 제가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못 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후에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중국 쪽에서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다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애플 등등 다 나올 예정이라서 저희 계속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